작은 균열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거울처럼 매끈하고 평온했다. 은퇴한 교사라는 직함은 이제 굳은 살처럼 익숙해져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그의 낡은 탁자 위에 놓인 책 퇴직 후 100배 즐기기를 비추고 있었다. 책갈피 사이에는 아내 정숙이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담긴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여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해요. 사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쪽지 안에는 2만 원짜리 현금도 함께 들어 있었다. 점심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 작은 배려가 그의 하루를 더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박성호는 책을 덮고 산책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그는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교사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했던 지난 날들. 그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다. 모든 순간이 성실했고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친구 김영철. 여보게, 김 선생. 웬일인가? 이 좋은 날에. 자네 뭐 하나 싶어서. 나는 지금 동창회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 죽겠네. 아이고, 허리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철의 푸념에 박성호는 푸근하게 웃었다. 영철은 아직도 사업 일선에서 뛰어다니는 친구였다. 자네도 이제 좀 쉬면서 여유를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 자네야 팔자가 좋지. 나는 아직 멀었네. 다음 주 동창회에는 꼭 오게. 다들 자네 보고 싶어 하네. 내년에 환갑인데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럼 당연히 가야지. 오랜만에 동기들 얼굴 보니 좋겠네. 전화를 끊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스며든 봄의 냄새가 그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그는 이 모든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 40년간 그의 삶은 완벽에 가까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성호는 아내 정숙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마주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잡채와 시금치 나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칫했다. 여보, 동창회 다음 주라고 했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오세요. 내가 운전 걱정 없이 편하게 다녀오라고 대리비 넉넉하게 챙겨줄게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깊은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 여보. 술 많이 마실 생각 없네. 그냥 얼굴이나 보고 오지.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항상 조심해요.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떡하나. 정숙의 말에 박성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그의 인생을 감싸 안아주는 듯했다. 걱정 마, 여보. 내가 자네 곁에 오래오래 있을 테니. 정숙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정숙은 뜨개질을 하고 박성호는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격정적으로 사랑하고
이별하고 후회했다. 그들의 삶은 박성호의 삶과 너무나도 달랐다. 평온하고 잔잔한 삶. 그는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격정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생각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사랑,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채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후회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밤 10시 침실. 박성호는 잠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정숙은 옆에서 뜨개질을 계속했다. 편안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박성호는 문득 책에서 시선을 떼고 정숙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내일 점심은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갈까? 좋아요. 오랜만에 외식하는 것도 좋겠네요. 여보, 나 진짜로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도 괜찮을까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때로는 이게 꿈인가 싶을 때도 있어. 박성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안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완벽한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는 자신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에게 헌신했으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완벽함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정숙은 뜨개질을 멈추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요, 여보.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의 행복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에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에 박성호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정숙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품은 그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는 다시금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그날 밤 박성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행복했다. 그의 삶은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삶에 드리워질 작은 그림자를, 그리고 모든 것을 뒤흔든 한 통의 전화. 박성호의 삶은 여전히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와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정숙이 차려주는 정갈한 아침 식사를 했다. 오전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그의 가장 큰 낙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낙은 바로 오랜 친구 이재호와의 장기두기였다. 이재호는 그와 초등학교부터 친구였으며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살아왔다. 성호가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재호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다. 삶의 궤적은 달랐지만 둘은 마치 형제처럼 가까웠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그들의 만남은 하나의 의식과 같았다. 성호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를 펴고 장기판을 꺼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재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성호야, 먼저 와 있었냐? 내가 늦는 바람에 한 수 생각하고 있었다. 둘은 마주 앉아 묵직한 장기알을 탁자 위에 올렸다. 툭, 툭, 툭. 장기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들은 말없이 장기에만 집중했다. 창문 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 위로 따스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장기 한 판이 끝나자 정숙이 차와 다과를 가지고 나왔다. 정숙은 재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말했다. 재호 씨, 땀 좀 식히고 드세요. 아이고, 형수님. 뭘 이런 걸 다. 재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정숙은 재호가 성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기에 항상 살갑게 대했다. 재호 아내, 미경 씨는 요즘도 바쁘세요? 정숙이 물었다. 응. 미경이가 요즘 봉사활동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재호는 미경의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정숙이 말했다. 그럼요. 저희 부부도 형님 부부처럼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는 성호와 정숙의 삶을 동경하는 눈치였다. 그는 사업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왔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정숙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재호와의 이야기를 꺼냈다. 재호가 나를 보며 부럽다고 하더군. 우리처럼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재호 씨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 미경 씨와도 잘 지내고. 정숙은 재호 부부의 이야기를 하며 미소 지었다. 나도 자네와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네. 박성호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숙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도 평온해 보였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 이재호의 아내 윤미경 역시 박성호의 아내 정숙과 친하게 지냈다. 그녀들은 가끔씩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다. 윤미경은 늘 정숙에게 박성호와 재호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형부, 재호 씨랑 정말 사이 좋으시네요. 저희 남편이 형부를 보며 늘 우리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두 분 우정은 정말 보기 좋아요. 호호. 저도 미경 씨랑 재호 씨 부부 보면서 많이 배워요.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정숙은 진심으로 윤미경에게 말했다. 겉으로 보기엔 두 집 모두 평온해 보였다. 두 가족 모두 서로를 존경하고 의지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견고한 성처럼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성의 한 귀퉁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너무나도 미세해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성호는 재호와의 장기두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행복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재호는 항상 그에게 힘을 주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나이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그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재호가 장기를 두다가 뜬금없이 말했다. 성호야, 나는 자네가 부럽네. 안정된 삶, 그리고 따뜻한 가족. 나는 평생 사업을 한다고 바쁘게 살아서 가족들에게 소홀했는데. 무슨 소리야, 재호. 자네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잖아. 그게 자네의 사랑 방식이었을 테고. 자네 덕분에 미경 씨도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나. 성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재호의 삶을 존경했다.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멋져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존경하며 위안을 얻었다. 그들의 우정은 깊고 견고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우정 아래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다. 박성호는 이재호와의 장기두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재호가 문득 형님, 잠시만요. 하고 외쳤다. 왜 그래? 뭐 두고 왔나? 아, 그게 제가 거실에 핸드폰을 놓고 와서요. 형님, 먼저 들어가 계세요. 재호는 성호의 손을 잡고 잠시 기다려달라는 듯이 말하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성호는 그의 집 앞에 서서 기다렸다. 그때 열린 문틈 사이로 집안의 풍경이 보였다. 이재호의 아내 윤미경이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성호는 당황했다. 평소 늘 밝고 긍정적이던 그녀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미경 씨, 왜 그래요? 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떼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형부. 죄송해요. 제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성호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슨 일이에요, 미경 씨? 재호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때 재호가 거실로 나왔다. 재호는 성호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형님, 왜 들어오셨어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시지. 아니, 미경 씨가 울고 있길래. 재호는 미경을 한번 쳐다보고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미경은 괜찮아요, 형부. 그냥 잠깐 눈이 아파서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재호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다. 재호는 내내 불편해 보였다. 형님, 미경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성호는 그 웃음 속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소처럼 정숙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미경의 슬픈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다음 날 성호는 정숙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어제 재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미경 씨가 울고 있었어. 재호는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성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경 씨가 울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늘 웃는 얼굴로 다니는데.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혹시 재호한테 무슨 일 있나 해서. 정숙은 걱정 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했겠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다. 며칠 후 정숙은 윤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마시자고 했다. 윤미경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정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미경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걱정하더라고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정숙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형님, 사실은 재호 씨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정숙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재호가 사업을 한다고는 들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척 했는데 결국 다 무너졌어요. 그 후로 매일 술만 마셔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잠만 자요. 제 얘길 들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미경은 흐느끼며 말했다. 정숙은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재호 씨도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미경 씨,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 털어놔요. 정숙은 미경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늘 밝고 긍정적이던 재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그녀는 집에 돌아와 성호에게 미경의 이야기를 전했다. 여보, 미경 씨가 울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재호 씨가 사업에 실패했대요. 그래서 술에 빠져 산다고. 성호는 멍하니 정숙의 이야기를 들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는 늘 밝게 웃으며 장기를 두던 재호의 모습만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재호의 눈빛 속에 담겨 있던 슬픔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다. 매일 술만 마셔요. 제 얘길 들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윤미경의 말이 성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늘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동안 그는 그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에만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다. 성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균열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 되었다. 재호의 집을 나온 후 박성호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다. 친구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윤미경의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평소 같으면 장기 한 판에 대한 감상에 젖어 있었을 시간, 그는 미경의 눈물만 떠올렸다. 그날 저녁 정숙에게 재호의 소식을 들은 성호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 수없이 뒤척였다. 왜 나는 재호의 고통을 몰랐을까? 왜 미경의 슬픔을 외면했을까?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오후 성호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미경 씨, 어제 정숙이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네요. 힘들었죠? 형부. 미경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경 씨,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에서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성호의 제안에 미경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마주 앉았다. 성호는 따뜻한 캔커피를 미경에게 건넸다. 미경은 캔커피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재호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성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네. 사업이 잘 될 때는 늘 활기찼는데 사업이 기울면서 점점 변해갔어요. 술만 마시고 제 얘긴 들어주지도 않고 제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미경은 흐느끼며 말했다. 성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무심함에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미경의 손을 잡았다. 미경 씨, 힘들면 그냥 제게 털어놓으세요. 저라도 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미경은 남편에게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성호에게 털어놓았다.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불화, 재호의 무관심,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 성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들은 몰래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다. 공원 벤치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의 공간에서 나눈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성호는 미경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완벽해 보였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 미경과의 대화였음을 고백했다. 미경 역시 성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성호와의 대화 속에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혼자 외로워하던 미경이 아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기댈 수 있는 한 여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어느 날 그들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났다. 대화를 나누던 중 미경이 문득 성호의 손을 잡았다. 형부, 저는 형부 덕분에 살아요. 형부 없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미경의 말에 성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미경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위로의 감정을 넘어섰다. 외로움과 서러움은 서로의 마음을 흔드는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는 걷잡을 수 없는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금지된 선을 넘고 말았다. 그 순간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이내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다. 성호는 미경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내 정숙에게 헌신했으며 친구 재호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밤마다 그는 뒤척이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아내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미경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슬픔을, 그녀의 외로움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박성호의 마음은 매일 밤 흔들렸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윤미경에게 느끼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 속에 갇힌 작은 배처럼 위태로웠다. 미경과 함께하는 시간은 달콤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 정숙의 따뜻한 미소와 정갈한 밥상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미경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숙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정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성호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 그래, 여보? 무슨 일이야?
영희 씨가 쓰러졌대요. 심장마비래. 재호의 아내 윤미경의 이름이었다. 성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미경이 쓰러졌다니? 재호의 아내가. 그는 순간적으로 미경의 눈물과 함께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숙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여보,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정숙은 성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다. 재호는 초췌한 얼굴로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딸이 울고 있었다. 성호와 정숙은 재호에게 다가갔다. 재호야, 미경이 괜찮아? 정숙이 울먹이며 물었다. 재호는 고개를 들고 정숙을 보더니 이내 성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형님, 미경이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재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성호는 재호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라, 재호야. 미경이 괜찮을 거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재호는 주저앉았다. 정숙은 재호의 곁에서 그를 부축하며 울었다. 성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미경의 슬픈 눈빛과 그의 행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친구의 고통을 외면했고 결국 친구의 아내와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환자분,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에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성호와 정숙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미경의 병실로 향했다. 성호는 재호를 따라 미경의 병실로 갔다. 병실 안에는 윤미경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그녀의 모습은 성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재호는 미경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미경에게 속삭였다. 미경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재호의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의 성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재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재호가 잠시 병실을 비우고 정숙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병실에는 성호와 미경 둘만 남았다. 성호는 조용히 미경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미경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경 씨, 제발 일어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친구의 가정까지 무너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밤, 박성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밤새도록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는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잊고 있었구나. 그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친구의 가정까지 무너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미경의 병실을 지키느라 지쳐 있었다. 그녀는 재호와 함께 미경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성호는 병실 밖에서 정숙을 기다렸다. 정숙은 그를 보자마자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재호 씨가 미경 씨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남편으로서 미안하다고. 정숙의 말에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호가 미경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는 알고 있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성호는 정숙에게 속삭였다. 정숙은 그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성호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려 했지만 그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나한테 평생 잘해줬잖아요. 정숙은 성호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지만 그녀는 그저 그를 위로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성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았다. 미경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 재호는 미경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간호했다. 그는 술을 끊고 미경의 손을 잡고 밤새 그녀에게 속삭였다. 미안해,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성호는 미경의 병실을 찾아갔다. 재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예전의 슬픔을 잃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호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미경 씨,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관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녀 역시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우리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네요. 미경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슬펐다. 미경 씨, 재호가 미경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성호의 말에 미경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미경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말했다. 성호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경과 재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미경 씨,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성호는 미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경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성호에게 마지막으로 형부 미안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성호는 병실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다짐은 아내 정숙에게 헌신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성호는 정숙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했다. 그는 정숙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정숙은 그런 성호의 모습에 의아해했지만 그는 그저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정숙의 병실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다. 정숙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성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잠든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평생을 그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의 손이었다. 그는 그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윤미경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의 슬픈 눈빛,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동들.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하며 가장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었는지 깨달았다. 성호는 정숙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시간 나는 오직 당신 곁에만 있겠습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심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삶을 꿈꾸지 않았다. 그에게는 완벽한 삶보다 소중한 사람의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눈을 떴다. 그녀는 성호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보, 어제 밤새도록 있었어요? 응.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으려고. 성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숙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와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여보. 정숙의 한마디는 성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쏟았다. 그에게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용서받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후 성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장기를 두러 재호의 집을 찾지 않았다. 그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재호야, 미안하다. 당분간은 못 만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재호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알았네, 형님. 이라고 대답했다. 재호 역시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호는 남은 시간 동안 오직 정숙에게만 헌신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았다. 정숙은 그런 성호의 모습에 행복해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변화의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 오후 성호는 정숙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정숙은 문득 성호에게 물었다. 여보, 요즘 행복해요? 성호는 걸음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응, 여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예전의 것과는 달랐다. 예전의 평온함이 무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제 그들의 평온함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때늦은 깨달음이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가장 소중한 곳으로 돌아갑니다.